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 딸, 지금 고등학생이죠. 이 딸의 여러 가지 논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여러 가지 논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지금 뭐 굉장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한동훈 후보자의 이 딸의 문제 중에서 가장 아픈 대목이 이제 보도가 됐죠. 그건 뭐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교가 있는, 우리나라에는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거기 국제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데, 올 2월에 사회과학 분야 학술 데이터베이스 SSRN, 이게 출판 전 논문을 미리 공개하는 사이트라고 하네요. 여기에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 경제 이론을 통한 분석, 이렇게 돼서 한 A4 용지 4쪽 정도의 그런 글을 올렸고, 여기 첫 페이지에는 초록,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에는 참고문헌을 게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이 SSRN 등록 논문 PDF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벤슨이라는 외국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벤슨은 인터넷에서 시간당 10파운드, 약 16,000원 정도를 받고 글쓰기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대신 써주는 케냐인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11월에 본인이 대필해줬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친여권 성향의 뭐 촛불 승리, 전환 행동, 뭐 개국본 뭐 이런 데에서 이 국제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 그 다음에 저작권법 위반, 뭐 이런 혐의로 이제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딸을 고발했다.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그 관련 의혹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측은 고교생 딸이 학습 과정에서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고 논문이 아니다. 글이 등록된 사이트 SSR에는 각종 논문 리포트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필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안 했지만 안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자 측은 해당 글이 입시에 사용한 일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외에 작년 12월 달에 또 알제리에서 열린 공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무슨 영어 리포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표절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 학생들의 에세이 사이트인 2018년 등록된 글과 유사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측은 25개 논문과 문헌을 참고했고 출처를 표기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노트북을 기부했는데 뭐 본인 명의로 했느냐, 기업 명의로 했느냐,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블로그성의 뭐 무슨 홍보 사이트 이런 데 돈을 내고 기사를, 관련 기사를 뭐 실었느냐, 이게 문제냐,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그렇게 뭐 신문 뭐 이런 걸, 그런 거를 약간 뭐 위장했다고 하나요? 그걸로 돈을 버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만 내면 거기에서 뭐 기사처럼 만들어서 뭐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들, 블로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간접 광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협찬하고 뭐 이런 것들. 저는 안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인의 PR 행위 정도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물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대학 입시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본인의 스펙으로 뭐 활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자, 그런 사이트가 저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뭐 자식들 다 대학 졸업시키고 했습니다만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걸 있는지 알고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한동훈 장관이나 그 부부 정도 되는 사람의 뭐 어떤 식견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게 뭐 공정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이 없는 논쟁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다 기회균등, 그건 이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장관 아니라 국장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너무 이상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뭐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이상적인 정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이대면 그건 답이 없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과연 한동훈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장관으로 취임하는 데 정도의 어떤 공정성의 기준 같은 걸 충족시키느냐 충족시키지 않느냐, 이 판단이 중요한 거지. 아주 높은 이상적인 잣대를, 그것도 또 내로남불형으로, 나는 안 그런데 너는 그래야 돼, 이런 걸로 그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대학 입학 및 부사관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스펙 위조, 뭐 이게 7대 스펙이 다 허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수사를 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까지 가서, 물론 그것 때문만 4년 징역형을 받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뭐 사모펀드 부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겹쳐졌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부에 용서를 구했으면 4년이 아니라 아마 2년 정도 또는 2년 6개월 정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판결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단 하나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괘씸죄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야 뭐 정경심 교수 본인이 선택한 문제니까. 나는 괘씸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달게 받겠다, 뭐 이렇다면 뭐 끝까지 그 길로 나서서 뭐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징역 4년을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본인의 선택이죠. 그거는 뭐 남편의 향후 뭐라고 할까요? 뭐 정치적 입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검사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죠. 그때 지휘로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압수수색되던 도중에 또는 그 후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마치 본인의 딸은 억울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 딸은 똑같은 반열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미수냐 완수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같으냐 다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 부부가 딸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것이 대학 진학용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움을 준 것이다. 맞죠?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뭐 쓸 생각도 없다 그랬지만, 쓸 생각이 없으면 고등학교 한참 바쁠 때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맞죠. 대학 진학용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건 있죠. 외국 뭐 무슨 대필 해주는 사람한테 대필을 한 것, 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스펙으로 쓰느냐, 아니면 그건 진짜 그야말로 연습용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제대로 된 걸 뭘 하나 써서 스펙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스펙을 만들기 위한 몇 단계의 어떤 과정 중에 한 초입 정도는 그건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국제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되느냐? 그건 뭐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을 했으니까 뭐 경찰에서 뭐 수사를 하든지 하겠죠. 그게 국제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되느냐? 업무 방해가 될 경우 과연 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왜냐면 이거는 입시는 아니거든요. 입시를 위한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이제 과연 논문이냐 아니냐, 이런 게 또 논란이 됩니다. 이게 SSRN이라는 거는 논문으로 출판하기 전에 공개한다, 그러니까 논문의 일종의 초록격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논문의 형태를 갖췄다고 하기에는 좀 미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고교생이 논문을 썼다, 뭐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요즘 고교생들은요
그렇게 논문 형식을 갖춰서 연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저도 봤습니다. 고등학생이 근데 되게 협업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고등학교 같으면 공대 학생과 공대 교수, 공대 지도 교수의 지도 아래 공대 학생과 협업으로 논문, 그냥 일종의 연습이라고 봐야죠, 연습. 근데 그게 대학 갈 때는 스펙이 한 줄 올라갑니다. 물론 본인이 저 조국 전 장관 딸처럼 뭐 의과학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그런 식은 아니고 대개 뭐 3저자, 4저자 정도로 올라가는 경우는 제가 봤습니다. 그거는 같이 협업을, 물론 기여의 정도를 뭐 몇 퍼센트 기여했느냐 뭐 이렇게 따지면 미미하겠죠. 대개 이 경우는 이제 뭐 대학원생이나 대학생, 공대 대학생이 뭐 고등학생이 뭐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도하는 형식으로 해서 3저자, 4저자로 그런 스펙 굉장히 많더군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실제 기여를 했으니까. 근데 기여의 정도가 35%인데 예를 들어서 그걸 50%라고 했느냐,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건 측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한, 물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자녀 충분히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공정하지 못하다? 글쎄, 저는 거기까지 들어가면, 거기까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제도 자체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굉장히 조건이 좋은 부모를 만난 자식과 그렇지 않고 정말 부모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쓸 수 없는 자식이 균등해야 된다. 기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상입니다. 그런 사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한테 그런 걸 요구해서는 곤란하고, 그런 걸 기준으로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또 비판해서도 곤란하다. 저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결정적인 차이, 바로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했죠. 뭐 기수냐 미수냐 완수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과연 미수냐 기수냐에 따라서 미수를 처벌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살인미수 뭐 이런 거, 내란 예비음모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건 미수조차도 처벌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로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글쎄 뭐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무슨 업무방해의 미수에 그쳤다, 이것도 처벌해야 된다.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업무방해는 국제학교에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업무방해인가? 그러면 입시에 대한 업무방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미수고, 미수보다 조금 미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학교 생활기록부상의 업무방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시의 업무방해가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실질적으로 입시에 활용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거죠. 딸이 적용된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딸은 기수고, 이미 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업무방해고,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 보면 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당락에. 그런 전형 의원들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업무방해가 인정되는 부분이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 딸은 일단 뭐 입시는 아니고, 여하튼 고교 생활기록부 같은데 뭐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그건 뭐 앞으로 나오겠지만, 적었다면 그거는 뭐 고교 고등학교 업무에 대한 방해?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게 입시 업무방해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뭐 앞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 뭐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수 기수는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정도의 차이로 어찌 보면 본질적인 차이죠. 근데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하는 건 이게 뭐 본질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무적으로 볼 때는 혹시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률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 뭐, 고등학생인 딸을 위해서, 뭐, 무슨 어디 인터넷 사이트 가서 뭐, 이렇게 돈 받고, 뭐, 논문 대필해주고 하는 사람한테 논문이 아니고 뭐, 리포트 같은 걸 맡겼다. 그 자체로 도덕성에 문제가 된다. 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딸의 그런 걸 맡겼을 때,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정의 기준? 어긋나죠. 어긋나는데, 그게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또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 왜?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제가 아까 이상이라고 했죠. 이상적인 어떤 공정이라는 기준에 맞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저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사과할 일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뭐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었고 사용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건 법률적 개념이고요. 미수냐 기수냐 자꾸 이런 개념으로 따지는 것이고 정무적으로 따지면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사과할 일은 명확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장관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장관 딸과의 비교는 그거는 법률적으로는 뭐 원래부터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무적으로 보더라도 거기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한 겁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이 리포트 대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대필하는데 뭐 본인이 아이디어를 주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러이러한 걸로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것도 조국 전 장관 딸과 유사한 측면이 요 한 건은 유사한 측면이 있죠. 있으나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안 된다라는 건 지나친 이상적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임명했다고 해서 뭐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무너뜨린다? 글쎄요,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내일은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인이 뭐 공정이라는 기준 하나 가지고 과연 대통령이 됐느냐? 그거는 또 어마어마하게 따져봐야 되고 누군가가 그거는 아마 분석적인 리포트를 하나 내야 될 상황이다. 그거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죠. 이재명 상임고문 뭐 선거라는 거는 어차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워낙 무슨 여러 가지 벌금 등 전과 형소 욕설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휩싸여서 그리고 또 부인과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거와 관련해서 자기가 어차피 묵인 내지는 승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걸 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상대적 우위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거 아닌가. 저희 같은 그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그렇게 보죠. 무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훌륭해서 국민들이 이재명보다 윤석열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이런 점도 대개는 상대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면 무슨 공정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차피 이재명 이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됐습니다. 그 후보와의 상대적 우열 개념에서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자꾸 이상적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여기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동훈, 조국 두 사람의 딸, 이 자꾸 비교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 나름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